두 번째는 저희가 앞서서 잠깐 다뤄봤습니다만 현재 이 탄핵 동의 청원 함께 탄핵멍을 또다시 한번 만나보고 올까요?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120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20만, 121만 조금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지금 맞불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맞불청원이 등장한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맞불청원 내용은 어제 MBN이 단독으로 가장 빠르게 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반대에 맞불청원 등장했다. 그래서 MBN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지층 새 대결 양상이다.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굳이 거기 들어가서 대기 인수를 늘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와 좀 대비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요 내용 보고 나서 캡처한 내용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시각 몇 명인지는 뭐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시간으로 오전 10시 40분에 확인했을 때는 이제 막 청원이 올라왔었고 여기 보면은 동의기간이 7월 4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청원이 국회 사이트에 올라온 게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걸 캡처한 거니까 참고는 해주시고요. 719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기를 저도 하고는 들어갔어요. 실제 딱 들어가니까 대기가 한 1000명 있더라고. 대기 인원이 1000명이었고 대기 시간은 한 3분 정도 대기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마 확대해서 보도하거나 확대해서 이 문제를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봐봐라. 우리도 대기한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거나 보도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아마 다음 주 되면 요 숫자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10,000명, 20,000명. 그래서 법사위에 아마 회부될 조건 5만 명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맞불 청원이 등장했다는 거 팩트. 그리고 두 번째, 대기한다는 것도 팩트. 다만 대기 인원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친다 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지금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오늘 오전 10시 7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으로 누적된 거는 8,600명이 누적이 됐고 대기 인원은 뭐 확인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건데 요게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태극기 부대와 촛불의 어떤 대립 양상의 보도가 많이 있었죠. 근데 숫자로 표현한다면 태극기도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촛불 시위가 어마어마한 숫자였고 이 보수 어르신들의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이 집회는 초반에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 중후반 넘어가면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보도를 할 때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고 언론사가 같은 화면에 태극기와 촛불을 같은 양을 담아가지고 보도하면서 맞불 집회도 등장했다라는 기계적 중립. 이제 그런 보도가 많았죠. 근데 이제 이 보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숫자가 120만이라는 숫자와 비견할 만큼은 절대 아닐진데 현재 이 시각 약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청원에 대해서 확대하고 싶은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를 언급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 대화방에는 들어가서 그 정신건강에 해로울 일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그 청원을 알게 된 계기가 실제로 탄핵 반대 청원을 올렸거나 그 올린 분들이 이 내용을 확산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있는 카톡방에 제보를 받은 것인데요. 요게 이제 그 우리 어르신들의 카톡방입니다. 10시 반에 제가 그 국회 청원을 캡처를 해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막 그 탄핵 반대 청원이 시작될 무렵에 보수 어르신들의 카톡방입니다. 단독 대통령 탄핵 반대 맞불 청원 등장, 지지층 새 대결 양상, 이 MBN의 단독 보도를 공유하는 어르신들의 카톡방이고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탄핵 반대 청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공유를 하고 계시고, 기사 내용까지 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진보 카톡방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다만 요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분께서는 제가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1000명 대기, 3분, 2, 3분 정도 대기해서 탄핵 반대 청원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2시간도 기다리고 3시간도 기다리고 3만 명이 대기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대기해서 동의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소롭겠지만, 그분들끼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800명 대기하고 1000명 대기하고 한 1, 2분 있다가 이제 바로 국회 사이트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대기가 너무 많네요. 우리 대통령님 탄핵 반대해야 되는데 대기가 너무 많네요. 이 정도의 인식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기하셨던 그 탄핵 동의 청원과 탄핵 반대 청원을 접근법을 보시면 정말 3시간 막 2시간 기다렸다가 청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간절함과 1, 2분 1, 2, 3분 정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대기가 너무 많다며, 진짜 이거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이거 캡처를 해놨어요.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정신승리가 오지고 지린다, 이거 좀 영혼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초반이지만 900명, 1000명이 대기하고 있는 그 대기창을 보고 대기가 너무 많네요 라고 하면서 이것을 돌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카톡방에 MBN 단독 보도를 복붙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장면 보고 나서 조금 애잔함을 느꼈다랄까요? 그래서 어쨌든 맞불 청원이 등장한 건 맞고요. 제가 보여드린 숫자는 700명이었으니까 지금 같은 시간대 정도로 왔는데 8,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8,000명은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24시간 동안 8,000명이 붙으면 5만 명이 가는 데는 한 일주일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에 이 탄핵 반대 청원도 법사위에 회부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시점엔 어떤 여론이 등장하겠어요? 120만이 탄핵 동의를 한 청원 건이나 지금 5만 건을 달성한 청원 건이나 법사위에 회부된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법사위에서 똑같이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겠죠. 제 예상이 맞겠죠? 그렇게 나올 것이고, 5만 명과 120만의 숫자를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고 똑같이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법사위의 소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뤄야 된다. 탄핵 반대 청원과 탄핵 동의 청원을 바르게 다뤄야 되는데, 민주당이 좌파 새끼들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다, 무시한다 라고 할 거고, 이게 아마 보도로 나올 거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왜 국민의 다수가
5만 명은 숫자가 아니냐. 당신네들이 1만, 2만, 5천도 국민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었지 않느냐. 탄핵을 반대하는 5만 명도 숫자 아니냐. 5만 명은 국민 아니냐. 그 말도 맞죠. 똑같이 다뤄야 된다고 아마 주장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예상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가서 보기에는 시간도 없으실 것 같고 뭐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일단 거기 들어가서 제보를 받아온 내용이 요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여전히 이 청원은 맞불 청원이 등장하기 이전에 120만의 숫자는 결국 북한 뜻이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당이 그 청원에 동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 전복 세력이고, 여러분들이 그 탄핵 동의 청원 넣으신 거면 여러분들 북한에 지령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저희 찬동하시는 거예요. 예? 이 탄핵 청원자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저는 성일종 의원께서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좀 높이 평가하셨던 그런 발언을 하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따로 옮기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바다 지키기 TF의 단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고요. 국민의힘에서 게다가 정책위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이고, 게다가 이제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꼭 튀어나와서 이런 망언을 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성일종 의원님의 어떤 젠틀함, 실제로 젠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분을 비호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 이분의 어떤 평소 성정이나 성격 이런 게 젠틀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들이 성일종이라는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너무 많은 망언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짚기에도 피곤한데, 최근에 제가 이분이 등장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고요. 북한 지령, 북한 탓이다, 북한이 청원 넣으라고 한 거다 라는 주장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등장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아마 이분보다 좀 더 선수가 낮은 행동주의자적 초선이 등장해서 요거를 이제 소스로 제공받고 이름 한번 알리려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 북한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했지, 또 성일종이 등장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 꼭 한번 짚고 넘어갈 대목이라서 이걸 일단 말씀드리고, 권호혁 씨가 과거 북한 사회주의 찬양 게시글 올렸다. 이것도 팩트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이런 대목에서 늘 말씀드리는 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비판하면 실제 청원 동의의 동의 버튼을 누르고 싶으신 분들, 같이 동의하고 싶은 분들도 내가 북한 세력에 추종하는 걸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이거 원래 동의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보도도 있고 저런 의혹 제기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올린 글에 동의를 한다는 건 나도 같은 빨갱이가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거고 이런 주장을 하신 거니까, 메시지에 동의한다면 그냥 동의를 하시면 되는 것 뿐이지, 이거를 실제 그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고 예전에 국보법 혐의로 유죄받은 판결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 전력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은 지금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겁니까? 라는 그런 논리로 귀결되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 없는 사람 있을까요? 있겠죠. 전과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다만 그 사람들의 전과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어라고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한 명의 시민이 과거에 사회주의 찬양 게시글 그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겠죠. 다만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거론한 이유는 뭐냐? 빨갱이의 준동이다. 빨갱이의 준동이다. 이거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시베리 허스키님, 저런 놈을 젠틀 장난하냐? 장난이 아니고요. 젠틀하다라는 평가를 실제 주변의 의원들이 하신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국회 보좌관을 하신 분들께서도 성일종 의원의 성격이 뭐 아주 급발진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다혈질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표현을 옮겼던 것 뿐이고, 그 표현을 제가 제 방송에서 했다고 영시가 너도 곧 저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간 표현이니까 그 대목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너무 넘겨짚지 마시자고요. 어그로 헤드라인으로 만나본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오고 있어서 좀 피곤하죠. 예, 피곤하기 때문에 주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깜빡했네요. 아이고, 이걸 놓치고 하면 안 되죠. 예. 아까 우리가 그 국회 상황 잠깐 보고 돌아왔잖아요. 국회에서는 그 대정부 질문 그리고 필리버스터 표결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을 지나치고 돌아왔는데 요 내용도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과 관련돼서 언급했던 거, 정신나간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퇴장하면서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겪으셨죠. 근데 그 한미일 동맹 표현은 부정확했다, 실무적 실수였다라고 5일 만에 국민의힘 쪽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이 어제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정신나간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그 사과를 김병주 의원이 하지 않았죠. 저는 뭐 유감이라는 표현까지는 나아가서 좀 국회를 정성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공방을 촉발시킨 그 논평 속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그것 때문에 김병주 의원이 정신나간 국민의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표현 때문에 국회 파행이 있었던 건데,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호준석 대변인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논평 제목에서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수정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한미일 동맹은 아니다 라고 한 발 뺐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소개해드리면,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 도발과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 협력에 합의했으나 이는 유사시 자동 개입을 뜻하는 동맹과는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동맹은 군사적으로 유사시에 우리 동맹국의 군이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성장군까지 역임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국민의힘 정신 나갔다 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안보협력으로 수정하고 사과했다면 아마도 김병주 의원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요 정도로 매듭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적한 것이고 호준석 대변인이 사과했다면 이제 이 문제는 매듭 지은 것이죠. 한미일 동맹이 아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정신 나간 건 그러면 인정이 된 건가요? 정신이 나간 건 인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인정하고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로 헤드라인에서 요 내용을 못 다룰까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요 내용 따라가시라고 소개해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는 5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이다 라고 우리가 정정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하고, 저는 그 호준석 대변인도 뭐 이거 우리 시베리안 허스키님이 또 들으시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호준석 대변인은 실제 젠틀합니다. 호준석 앵커는 뭐 제가
언론계에서 있었던 평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계시지만 앵커 시절에도 젠틀하셨고 앵커 시절에도 굉장히 뭐랄까 후배들에게 좋은 인물평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실지 모를 호준석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지만 정치인 호준석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다만 사과라는 걸 했다라는 걸 보면 이것도 좀 제법 뭐랄까 놀라운 좀 깜놀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했다. 실무적인 실수다.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정정하면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사과한다는 것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걸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요 대목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는 분명히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 대목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국방위에서도 더 주시를 해야 되고 실제로 독소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일본에게 우리가 군사 정보를 실제 통으로 넘겨주거나 또 독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명백하게 피력하는 대목은 늘 견지를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지나친 밀착 이런 것들은 항상 국회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